롱시니어 오디오북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배송은 좋다. 아무도 없으니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눈을 마주쳐야 하는 순간도 없다. 그저 물건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고 다음 주소로 향하면 된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내비게이션이 말했다.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트럭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자갈이 바퀴에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마지막 배송지는 보육원이었다. 햇살 보육원. 간판 글씨는 낡았지만 현관 앞에는 아이들이 심은 듯한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은 계절이었지만 트럭 문을 열고 내렸다. 땅이 차가웠다. 짐칸을 열고 박스를 꺼냈다. 우유, 상자 2개, 기저귀, 한 박스, 그리고 이름 없는 후원자가 보낸 듯한 학용품 꾸러미.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곳에 오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사진만 찍고 돌아섰다. 그게 내일이니까. 박스를 쌓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불었,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문이 열려 있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형광등의 하얀 빛,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니 선생님이겠거니 생각하며 박스를 들어 올렸다. 조용히 현관에 놓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다. 배송 오셨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서연이었다. 6해만이었다. 머리는 더 짧아져 있었고 얼굴은 더 여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 눈은 여전히 나를 피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괴로운 것처럼. 나는 박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현관 안쪽에 놓았다.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지나 트럭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기어를 넣은 손이 모두 떨렸다. 트럭이 출발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해 라디오를 켰다. 아무 소리라도 필요했다. 침묵이 너무 컸으니까.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용서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상대방의 잘못을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이니까요. 진행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그게 용기라는 거 아닐까요?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하지만 그 말은 꺼지지 않았다. 차 안에 남아 나를 둘러쌌다. 그 사람의 시간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 나는 백미러를 보았다. 햇살 보육원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 안에 서연이 있었다. 6해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 안에 있었다. 멈춰 있었다.
트럭은 계속 달렸다. 새벽은 깊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다음 날도 배송은 계속되었다. 아침 6시 트럭에 올라타 짐을 확인했다. 오늘은 35건. 그 중 하나가 또 햇살보육원이었다. 손이 멈칫했다. 배송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 어제 배송했는데 하지만 시스템은 틀리지 않았다. 새 주문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피할 수 없었 일이니까. 트럭은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햇살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다. 어제와 달리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쾌했다. 어제의 정적과는 완전히 달랐다.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배송입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누가 나올지 몰랐지만 서연이 아니기를 바랐다. 아, 잠깐만요. 복도 안쪽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아니었다. 안도했.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아이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그림책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아이는 내 앞에 멈춰 서서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왔어? 우와, 신기해요. 아저씨는 매일 오는 거예요? 아니, 배송이 있을 때만. 그럼 내일도 와요? 그건 모르겠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내 뒤로 돌아가 박스를 만졌다. 이거 뭐예요? 장난감이랑 책이야. 우와, 저 책 좋아해요. 아이는 손뼉을 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안으로 들어올래요? 우리 피아노 있어요. 아니, 나는 일이 있어서. 조금만요. 금방이에요. 아이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힘은 약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다.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집, 나, 가족. 교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 저기요,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아이는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의자에 올라갔다.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다. 딩, 동딩, 음이 울렸다. 조율이 맞지 않았지만 소리는 맑았다. 아저씨 들어봐요. 아이는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손이 떨렸다. 그 멜로디였다. 내가 딸에게 가르쳤던 자장가였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노래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이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조였다. 이 노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가르쳐줬어? 아이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나를 보았다. 서연 선생님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다. 서연. 서연이 이 아이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다. 우리 딸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아저씨,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울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났다. 6해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서 내려와 내 옆으로 왔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서연 선생님이 그랬어요. 슬플 땐 우는 게 좋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야. 소미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나는 더 울고 싶었다. 모르겠어. 그래. 소미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멈칫했다가 천천히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윤 아저씨,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미가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도윤 아저씨 피아노 들으러 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천천히. 그래, 잘했어, 소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가봐야 해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교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소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자장 우리 아가.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이 소미에게 가르친 노래, 내가 딸에게 불러주던 노래. 그 노래는 여전히 우리 사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트럭은 다시 도로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 노래를 곱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 나는 다시 이곳에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소미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햇살 보육원에 배송을 가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다. 정말로 주문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배송 목록을 확인할 때마다 그 주소를 찾았다. 없었다. 그리고 안도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허전했다. 목요일 밤이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워 먹었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았다. 그때 소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도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나는 눈을 감았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손이 떨렸다. 나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펼쳤다. 거기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예린.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6해 전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예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눈물이 떨어져 수첩 위에 번졌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새벽 2시. 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고 있었다. 어린이 학용품, 색연필 세트, 스케치북, 점토, 물감,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 다음엔 장난감 코너로 갔다. 인형, 블록, 퍼즐 하나씩 담았다. 책 코너, 동화책, 그림책, 자장가 동요집 모두 담았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클릭했다. 배송지 입력란에 햇살 보육원 주소를 적었다. 수령인 이름은 원장님 앞으로. 그리고 주문 메시지란에 짧게 적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엇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틀 뒤 토요일 오전 햇살 보육원에는 큰 택배 박스 5개가 도착했다. 서연이 현관에서 박스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다 뭐지?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다. 후원 물품이래요. 이름은 없고요. 익명이요? 네. 요즘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조용히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서연은 박스를 열었다. 색연필 세트가 20개, 스케치북이 30권, 인형들, 블록들, 책들 모두 새 제품이었다. 와, 이거 꽤 비쌀 텐데. 원장 선생님이 감탄했다. 서연은 박스 안쪽을 뒤적이다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다. 필체. 이 필체를 안다. 오래전 편지를 주고받던 그 필체. 서연의 손이 떨렸다. 쪽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 문장 끝에 마침표가 흔들려 있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떨렸던 것처럼. 서연은 천천히 쪽지를 접었다. 선생님? 원장이 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박스를 안고 일어섰다.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래요.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서연은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선생님, 뭐예요? 선물이야. 너희들 선물.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서연은 박스를 열고 색연필을 하나씩 나눠줬다. 소미가 달려와 서연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선생님,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용기 있는 사람. 소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용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왜 선물을 보내요? 서연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니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그 사람한테 편지 쓸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소미는 색연필을 들고 종이를 펼쳤다. 서연은 다시 쪽지를 꺼내 읽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 뒤에 숨겨진 말을 그녀는 알았다. 미안해. 용서해줘. 나를 잊지 마. 서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윤 씨. 그날 저녁 나는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햇살 보육원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돌아간 길이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소미가 보였다.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트럭을 세웠다.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현관 앞으로 나왔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네, 물품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잠시 침묵.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숨을 멈췄다.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또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원장 선생님은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나는 창문을 올렸다. 시동을 걸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다. 백미러로 햇살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무겁지 않았다. 조금 따뜻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을 보았다. 떨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서연을 보고 싶었다. 소미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6해 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트럭은 계속 달렸다. 밤은 깊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들어서자 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어제 후원자분 정말 고마운 분이시죠? 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뭐예요?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익명으로 하고 싶다고. 그렇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원장 선생님은 잠시 서연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서연의 고개가 올라갔다. 남자분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원장 선생님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알고 있겠죠, 서연 씨. 사람은 같은 곳을 계속 맴돌 때가 있으니까요. 용서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용서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원장 선생님은 서연을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맴도는 것도
결국은 돌아가고 싶어서겠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장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에 기대어 멈춰섰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는 돌아왔다. 아직 문 앞까지만. 하지만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우리는 다시 마주 볼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가 보낸 선물은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말이었다. 미안해. 기억하고 있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서연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거짓말쟁이. 하지만 그 거짓말이 나쁘지 않았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소미의 생일이었다.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트럭 안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시죠? 네. 어떻게 제 번호를? 배송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신지. 오늘 우리 소미 생일이거든요. 아이가 도윤 씨를 초대하고 싶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들끼리 하는 게. 도윤 씨,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숨기지 않죠. 소미가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려요. 도윤 아저씨 언제 와? 하면서요. 가슴이 조였다. 그냥 1시간만이라도 좋아요. 케이크 자르는 거 보고 가시면 돼요.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몇 시예요? 4시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앞을 보았다. 가야 할까? 서연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어도 될까? 하지만 소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도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나는 시동을 걸었다. 오후 3시 50분. 햇살 보육원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였다. 초라했지만 그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생일 축하해. 소미야, 소원 빌어. 교실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도윤 씨. 아이들 사이로 소미가 튀어나왔다. 도윤 아저씨. 소미는 달려와 내 다리를 안았다. 왔어요. 진짜 왔어요. 응, 생일 축하해, 소미야. 나는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소미는 상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우와, 고마워요. 그때 교실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3초,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자리에 앉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은 작았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소미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여기 앉아요. 소미 옆자리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6회 만에 원장 선생님이 촛불을 켰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소미를 보았다. 소미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촛불빛이 그 얼굴을 비췄다. 사랑하는 우리 소미,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소미가 촛불을 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원 뭐 빌었어? 원장 선생님이 물었다. 소미는 나를 보고 그 다음 서연을 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비밀이에요. 아이들이 웃었다. 서연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다. 칼이 케이크를 자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만이 테이블을 채웠다.
도윤 아저씨, 소미가 내 팔을 잡았다. 네, 아저씨는 생일 때 뭘 제일 좋아해요? 글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케이크? 저도요. 근데 저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요. 소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갔다. 제가 배운 노래 들려줄게요. 소미는 건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노래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서연도 손을 멈췄다.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소미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소미가 노래를 마쳤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우리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소미가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아저씨 어때요?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서연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소미는 서연을 보며 웃었다. 선생님은 노래를 제일 잘 가르쳐줘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소미가 잘해서 그래. 소미는 갑자기 내 손과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 소원 있어요. 뭔데? 우리 셋이 가족이면 좋겠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아이들도 원장 선생님도 모두 조용해졌다. 나는 소미를 보았다. 소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도윤 아저씨는 아빠 같고 서연 선생님은 엄마 같아요. 소미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하면 안 돼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소미야, 그건 안 돼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가족 갖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소미의 손을 꽉 잡았다. 소미야, 네, 가족은 쉬운 게 아니야. 왜요? 서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파도 괜찮으니까 가족하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교실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소미를 불렀다. 소미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줄 게 있어. 소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나는 자리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자른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촛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연기는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 씨,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요. 도윤 씨, 소미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아이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그냥 가주세요. 그게 나아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 씨, 나는 하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섰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럼 저 무너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 들으면 저도 미안해지니까.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요, 도윤 씨. 6해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타나요. 서연은 돌아섰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6해 전에 나는 교실로 돌아갔다. 소미가 달려왔다. 아저씨 어디 갔어요? 화장실. 아, 그래요? 소미는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나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 소미야. 와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새끼손가락 걸었잖아요. 나는 무릎을 꿇고 소미와 눈을 맞췄다. 소미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선물 보내줬잖아요. 저희한테. 나쁜 사람은 선물 안 보내요. 소미는 환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미를 안았다. 고마워, 소미야.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소미는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아저씨.
울어도 돼요. 나는 조용히 울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을 두드릴 때마다 눈물이 더 많이 났다. 저녁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다. 하늘은 어두웠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육원을 보았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 서연이 있었다. 소미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우리 셋이 가족이면 좋겠어요. 소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나는 핸들을 잡고 앞을 보았다. 집으로 가야 했다. 혼자 있는 그곳으로 트럭이 출발했다. 하지만 마음은 남았다. 그 작은 교실에 촛불이 꺼진 케이크 앞에 우리 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햇살 보육원에 가지 않았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끝났다. 6해 전에. 하지만 소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밤마다 그 목소리가 들렸다. 잠들 수 없었다. 수요일 오후 4시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다. 커피를 사서 트럭으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서연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서연 씨? 지금 어디세요? 휴게소요. 무슨 일? 소미가. 목소리가 끊어졌다. 울고 있었다. 소미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오늘 입양 예정 가정 방문 다녀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서 지금 어디 계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트럭으로 뛰었다.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영원처럼 길었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가슴이 조였다. 소미야,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6해 전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랬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길. 하지만 늦었다. 너무 늦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아니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곧 폭우가 쏟아졌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섰다. 간호사가 놀라 나를 보았다. 환자분이세요? 아니요. 김소미라는 아이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지금 3번 응급실에 계세요. 갈 수 있나요? 보호자이신가요? 말이 막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서연이었다. 그녀도 비에 젖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미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입양 가정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열이 나고 토하고. 입양 가정? 네. 한 달 전부터 진행 중이었어요. 나는 벽에 기댔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 도윤 씨한테 그걸 말해야 하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끝났잖아요. 도윤 씨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복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소미는 이제 내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왜요? 서연이 물었다. 왜 도윤 씨한테 소중한데요? 몇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린이가 생각나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우리 딸 대신 소미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대체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하면 다해요? 미안하면 예린이가 돌아와요? 미안하면 그날이 없던 일이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왜 그날 왜 당신이 운전했어요? 내가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만해요. 서연이 얼굴을 가렸다. 이제 그만 고통스럽게 하지 마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다. 서연 씨,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요. 매일 그날을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졸리면 차를 세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예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소미로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미는 예린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소미를 지키고 싶어요. 이번엔 늦지 않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저희가 소미. 서연이 말을 멈췄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이신가요? 보육원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보이고요. 고열이 계속되고 있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양 가정 방문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의사가 돌아갔다. 우리는 복도에 남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말했다. 돌아가세요, 도윤 씨. 저 혼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나도 여기 있을게요. 왜요? 소미가 깨면 내가 있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자정이 넘어서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지금 환자가 안정됐습니다.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소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았다. 너무 작았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서연이 소미의 손을 잡았다. 소미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소미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작게 말했다. 소미는 강한 아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소미를 지켜보았다. 그때 소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눈을 천천히 떴다. 선생님? 응, 소미야. 여기 있어. 소미는 나를 보았다. 도윤 아저씨도? 응, 나도 여기 있어. 소미는 작게 미소 지었다. 다 같이 있네요. 그래, 다 같이 있어.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서연과 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소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좋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시 잠든 것이었다. 서연은 소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내려가고 있었다. 다행이다. 서연이 중얼거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새벽 4시. 우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건지 그냥 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그녀 옆에 놓았다. 서연이 눈을 떴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이한테 벌 받은 걸까요? 예린이를 지키지 못한 벌로. 이렇게 또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다시 살라는 신호겠죠. 서연이 나를 보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6해 동안 죽어 있었어요. 예린이와 함께 죽어버렸죠. 하지만 소미가 나타났어요.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우리 보고 다시 살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서연은 커피잔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뭘요? 다시 살 수 있을지. 예린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혼자는 못 살아요. 서연이 나를 보았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연 씨, 우리 이제 그만 벌하지 말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살아요. 우리.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을까요?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같이 해봐요. 다시.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나도 울었다. 6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다. 씻어내는 소리처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소리처럼. 새벽 5시, 비는 멈췄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서연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건지 그냥 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판기 앞으로 갔다. 따뜻한 차를 2개 뽑았다. 돌아와 그녀 옆에 앉았다. 서연 씨.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네, 차 드세요. 고마워요. 그녀는 캔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 소미는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네, 의사 선생님도 안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무서워요. 뭐가요? 또 잃을까봐. 예린이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면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보육원에. 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아이들을 돌보지만 애정은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다 떠나가니까. 하지만 소미는 달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자꾸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지만 안 됐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소미가 자꾸 웃으니까, 자꾸 손을 잡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자장가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이한테 불러주던 그 노래.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또 사랑하고 있구나. 또 잃을까봐 무서운 사람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해요.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고 안 잃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사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은 나를 보았다. 도윤 씨도 무서워요? 네, 매일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잃을까봐. 소미를, 당신을.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저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해 전에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예린이를,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지만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도윤 씨가 미웠어요. 알아요. 정말 많이 미웠어요. 알아요. 그날 왜 운전대를 잡았냐고,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못했냐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잘못했어요. 뭐가요? 그날 제가 먼저 화를 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에요. 서연은 내 말을 끊었다. 제가 도윤 씨한테 소리쳤어요. 왜 맨날 피아노만 치냐고. 왜 가족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냐고. 그래서 도윤 씨가 화가 나서 운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서연 씨,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날의 잘못은 나한테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 나는 피곤했어요. 졸렸어요.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졸았어요. 단 3초. 목소리가 떨렸다. 그 3초 동안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차에 있었어요. 옆자리에. 예린이는 뒷자리에 있었고, 제가 뒤돌아봤을 때 예린이는 이미.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졌다. 나도 울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6해 만에 처음으로 그날을 이야기했다. 미안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저도 미안해요. 서연도 중얼거렸다. 도윤 씨만 탓하고 도망쳤어요. 그것도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예린이 엄마였어요.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저도 벌받아 마땅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그만 우리 서로를 벌하지 말아요. 서연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요. 같이 해봐요,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다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소미의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우리는 일어났다. 네,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거의 정상이고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다행이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금 들어가 보셔도 돼요. 곧 깨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소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숨소리도 편안했다. 서연은 소미의 손을 잡았다. 소미야, 이제 괜찮아. 나는 반대편에 서서 소미를 보았다. 작은 얼굴, 평온한 표정. 소미는 강한 아이예요. 서연이 말했다. 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웃는 아이예요. 예린이도 그랬어요. 서연이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었죠. 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피아노는요? 안 쳤어요. 왜요? 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건반을 누르지 못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그럼 지금은 여전히 못 쳐요. 나는 손을 보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치고 싶어요. 소미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예린이한테 쳐주지 못한 곡들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 씨, 그리고 당신한테도요. 당신이 좋아하던 곡들 다시 쳐주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럼 들어줄 거예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그때 소미가 움직였다. 눈을 천천히 떴다. 선생님? 응, 소미야. 여기 있어. 도윤 아저씨도? 응, 나도 있어. 소미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두 분 손잡고 있네요.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의 손이 소미의 손 위에서 겹쳐져 있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네, 잡고 있어요. 소미가 웃었다. 좋아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서연은 소미를 보았다. 소미야, 넌 우리가 가족이면 좋겠어? 네. 소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가족 갖고 싶어요. 도윤 아저씨랑 선생님이랑 셋이서요. 서연은 나를 보았다. 나도 그녀를 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소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피아노 쳐줄 거예요? 응, 언젠가는. 언제요? 음손이 괜찮아지면.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아저씨 손 빨리 나으라고. 고마워, 소미야. 선생님도 같이 기도해요. 소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이 같이 기도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서연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우리 셋은 손을 맞잡았다. 작은 원이 만들어졌다. 깨지지 않는 원. 소미가 눈을 감았다. 하느님, 도윤 아저씨 손 낫게 해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있게 해주세요. 서연도 눈을 감았다. 계속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미는 기도를 마쳤다. 눈을 뜨고 우리를 보았다. 이제 다 나을 거예요. 나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 나을 거야. 서연도 소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모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비갠 하늘은 맑았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6해 만에 오전 10시 의사가 병실로 왔다.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서연이 물었다. 네. 다만 충분히 쉬어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소미를 보았다. 소미야, 이제 괜찮아? 네. 소미는 밝게 웃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네. 의사가 나갔다. 서연은 소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청명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도윤 씨, 서연이 불렀다. 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저랑요? 네. 소미랑 셋이서요. 괜찮아요? 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나도 웃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왜요? 도윤 씨는 항상 주기만 했잖아요. 선물도 마음도. 이제는 제가 줄 차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소미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저녁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스파게티요. 그래, 스파게티 먹자. 소미는 우리 사이로 와서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서영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그래, 응, 가족 같아. 우리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소미는 신이 나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노래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3월 중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병원 앞마당의 벚나무에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소미의 마지막 검진 날이었다. 건강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서연이 물었다. 네. 다만 무리하지 않게 계속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다. 소미는 깡충깡충 뛰었다. 야호, 저 이제 괜찮대요. 그래, 다행이다. 나는 소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은 괜찮을 거야. 좋아요. 소미는 신이 나서 복도를 달렸다. 소미야, 천천히. 서연이 뒤따라갔다. 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었다.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검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누군가 기증한 것인지 옆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자유롭게 연주해 주세요. 소미가 피아노를 발견했다. 와, 피아노다. 달려가 건반을 눌렀다. 딩 소리가 울렸다. 조율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도윤 아저씨 여기 와요. 소미가 손짓했다. 나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갔다. 왜? 아저씨가 쳐봐요. 나는 안 돼. 왜요? 손 이제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이 막혔다. 서연이 다가왔다. 도윤 씨, 네,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해봐요.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듣고 싶어요. 도윤 씨의 피아노. 나는 피아노를 보았다. 6해 전 마지막으로 친 날이 떠올랐다. 예린이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던 날. 아빠, 이 음은 뭐예요? 그건 도야. 도? 아빠 이름이네요. 그래, 아빠 이름이랑 똑같아. 예린이는 웃으며 계속 도 음을 눌렀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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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 씨,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건반 앞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6해 동안 닿지 못했던 건반. 손가락 끝이 차가운 표면에 닿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눌렀다. 도. 음이 울렸다. 작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 음을 눌렀다. 레. 그 다음 미. 천천히 하나씩 음들이 이어졌다. 자장가였다. 예린이에게 불러주던 소미가 부르던 그 노래. 자장자장 우리 아가.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6해 동안 잊으려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잘도 잔다 잘도 잔다. 멜로디가 로비에 퍼졌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다. 피아노 쪽을 보았다. 소미가 옆에 섰다.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겹쳤다. 나는 눈을 떴다. 소미를 보았다.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서연도 옆에 섰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연주를 계속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음들이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마치 강물처럼.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소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를 아는 엄마, 의사, 간호사들 모두 조용히 서서 들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소미가 마지막 구절을 불렀다. 나는 마지막 화음을 쳤다. 음들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침묵, 그리고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건반 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졌다. 건반 위로. 도윤 씨, 서연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소미가 내 옆에 앉았다. 아저씨, 울지 마요. 미안해. 왜요? 그냥 눈물이 나서. 슬퍼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행복해서. 소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행복해도 울어요? 응, 가끔은. 신기해요. 소미는 웃었다. 그럼 저도 행복할 때 울어볼래요. 나는 소미를 안았다. 고마워, 소미야. 뭐가요? 여기 있어줘서. 당연하죠. 저희 가족인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서연도 우리를 안았다. 세 사람이 피아노 앞에서 껴안았다. 로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심장 소리만, 따뜻하고 확실한 그 소리만. 로비를 나와 병원 정원으로 갔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소미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다. 와, 눈 같아요. 그러게, 예쁘다. 서연이 웃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떨어지는 벚꽃. 도윤 씨, 서연이 옆에 앉았다. 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왜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6회 만에 치는 거라서 손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완벽했어요.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이 손으로 앞으로 더 많이 쳐줘요. 무슨 곡을요? 소미가 좋아하는 곡들, 제가 좋아하는 곡들.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예린이가 좋아하던 곡들도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괜찮아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아요. 예린이를 기억하는 것. 그 아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눈물을 참았다. 맞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응. 소미가 달려왔다. 손에 벚꽃 가지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선생님, 이거 봐요. 우와, 예쁘다. 제가 선물할게요. 소미는 가지를 둘로 나눠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는 아저씨, 하나는 선생님. 고마워, 소미야. 근데 아저씨. 응? 아저씨는 이제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 응, 조금씩. 그럼 제 생일에 쳐줄 수 있어요? 다음 생일에요. 그래, 약속할게. 진짜요? 와, 소미는 뛰어서 기뻐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소미야, 내년 생일까지 아직 멀었는데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 네. 왜냐면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잖아요. 소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서연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소미는 우리 손을 잡았다. 새끼손가락 걸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셋이서 도장 찍어. 소미가 엄지를 내밀었다. 우리도 엄지를 맞댔다. 도장. 소미가 소리쳤다. 벚꽃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아빠. 갑자기 소미가 말했다. 나는 멈췄다. 뭐라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소미를 보았다. 소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소미야.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건 안 돼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가족 갖고 싶어요. 진짜 가족. 나는 무릎을 꿇고 소미와 눈높이를 맞췄다. 소미야. 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소미를 안았다. 그래, 아빠라고 불러. 정말요? 응, 정말이야. 소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응, 소미야. 엄마도요? 소미가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소미를 안았다. 그래, 엄마라고 불러. 엄마. 응, 우리 소미.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서 껴안았다. 울고 웃으며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이 되고 있었다. 진짜 가족으로. 저녁 병원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소미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집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했다. 소미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 호칭에 나는 아직도 어색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는요? 나는 까르보나라. 저도 까르보나라 먹을래요. 그래, 그럼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6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 도윤 씨, 서연이 불렀다. 네,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소미가 우리 손을 잡았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 셋 다 행복하네요. 그러게, 나는 웃었다. 우리 셋 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다.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들. 봄이 왔다.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아빠, 봄이 왔어요. 소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봄이 왔어. 서연도 웃었다. 이제 안 추울 거예요. 응, 이제 안 추워. 우리는 창밖을 보았다. 벚꽃은 계속 지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꽃은 지지만 또 필 테니까 우리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처럼. 해시태그 8장 우리 세 사람의 계절. 석 달 후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역문화센터 음악교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자, 오늘은 작은 별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 그거 쉬워요. 한 아이가 말했다. 그래, 그럼 한번 쳐볼까? 네. 아이는 피아노 앞으로 와서 건반을 눌렀다. 도도솔솔라라 솔. 조금 틀렸지만 귀여웠다. 잘했어. 여기 이 부분만 조금 더 천천히 해보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쳤다. 이렇게. 아, 알겠어요. 아이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완벽했다. 잘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음악을 나누는 것, 다시 살아있다는 것. 선생님,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다. 소미였다. 수업 끝났어요? 아직 10분 남았어. 아, 그럼 저 기다릴게요. 소미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냈다. 요즘 소미는 매주 토요일 이곳에 왔다. 내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자, 다들 다시 한번 같이 쳐볼까? 네. 아이들이 각자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는 박자를 세웠다. 하나, 둘, 셋. 작은 별 멜로디가 교실을 채웠다. 어설프지만 아름다웠다. 소미가 책을 내려놓고 우리를 보며 웃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선생님. 아이들이 나가고 교실에는 소미와 나만 남았다. 오늘은 뭐 배웠어? 소미가 물었다. 작은 별. 아, 그거요? 저도 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쳐봐. 소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능숙하게 멜로디를 연주했다. 우와, 잘한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역시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야. 아빠도요. 소미는 웃으며 일어났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자. 오늘 뭐 해주신대요? 된장찌개래. 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소미는 가방을 메고 내 손을 잡았다. 아빠, 빨리 가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문화센터를 나와 주차장으로 갔다. 더 이상 택배 트럭이 아니었다. 작은 승용차, 중고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아빠, 창문 열어줘요. 그래,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소미는 손을 창밖으로 내밀었다. 기분 좋아요. 그래, 나도. 아빠, 노래 불러도 돼요? 그럼, 불러봐. 소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나는 웃었다. 그 노래는 이제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소미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나도 따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함께 부르는 자장가.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 투룸이었다. 하나는 우리 부부방, 하나는 소미방. 좁았지만 충분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냄새가 났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엄마, 소미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다. 왔어?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오늘 수업 어땠어? 재밌었어요. 작은 별 배웠어요. 그래, 나중에 들려줘. 네. 소미는 방으로 달려갔다. 서연이 나를 보았다.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애들이 집중을 잘해서 다행이다.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밥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와요. 네. 나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았다. 6해 전과는 다른 얼굴. 주름이 조금 더 늘었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살아있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 셋이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소박한 식사. 하지만 이보다 풍성한 적이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소미가 손을 모았다. 우리도 함께 인사했다. 잘 먹겠습니다. 소미는 열심히 밥을 먹었다. 입 주변에 파풀을 묻히며 소미야, 천천히 먹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네.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말없이 웃었다. 이런 순간이 좋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아빠, 소미가 불렀다. 응, 다음 주 학교에서 장기자랑해요. 그래, 뭐 할 건데? 피아노요. 오, 대단한데? 무슨 곡? 자장가요. 소미는 웃었다. 우리 노래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랑 연습할래요. 그럼 같이 연습하자. 와, 소미는 신이 났다. 서연이 말했다. 나도 갈게. 장기자랑 날. 진짜요? 응, 당연하지. 엄마 아빠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다. 소미는 눈물이 날 것처럼 웃었다. 좋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요. 응,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소미와 피아노 연습을 했다. 거실에 있는 작은 전자 피아노. 중고로 산 것이었지만 소리는 괜찮았다. 자, 시작해볼까? 네. 소미는 건반 앞에 앉았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천천히 쳤다. 가끔 실수했지만 계속 이어갔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천천히. 이렇게요? 그래, 딱 좋아. 소미는 계속 연습했다. 나는 옆에 앉아 지켜봤다. 서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보았다. 조용히 웃으며 소미가 곡을 마쳤다. 어때요? 완벽해. 내가 말했다. 정말요? 응. 장기자랑 날 최고가 될 거야. 와, 소미는 뛰어서 기뻐했다. 엄마 들었어요? 응. 정말 잘했어. 서연이 박수를 쳤다. 소미는 우리에게 달려와 안겼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우리는 소미를 안았다. 작은 몸, 따뜻한 온기. 우리가 고마워, 소미야. 서연이 말했다. 왜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만들어줬어. 우리를 다시. 소미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웃었다.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우리도 웃었다. 밤. 소미를 재운 후 서영과 나는 거실에 앉았다. 창문을 열어놓았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선선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도요. 피곤하죠? 괜찮아요. 행복하게 피곤한 거니까. 서연은 웃었다.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별이 보였다. 많지는 않았지만 반짝였다. 도윤 씨, 네, 후회 없어요? 뭐가요? 이렇게 사는 것. 택배 일도 그만두고 작은 집에 살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네, 이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랑 소미랑
이렇게 사는 게. 서연은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예린이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가끔 꿈에 나와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네. 고맙기도 해요. 그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나는 서연을 안았다. 맞아요. 예린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도윤 씨, 네, 내일 뭐해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그럼 세 명이서 어디 갈까요? 좋죠. 어디로? 공원이요. 솜이 자전거 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자전거 가지고 가죠. 네. 서연은 웃었다. 평범한 일요일이네요. 네. 평범한 일요일.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계절은 흘러가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계절들을 함께 지나갈 것이다. 세 사람이. 다음날 일요일. 공원. 소미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직 보조바퀴가 달려 있었다. 아빠 봐요. 빨리 가요. 조심해. 나는 뒤따라 뛰었다. 서연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우리를 보며 웃었다. 햇살이 좋았다. 구름 하나 없는 하늘. 아빠, 여기까지 왔어요. 소미가 멈춰섰다. 나는 달려가 소미를 안았다. 잘했어. 진짜요? 응, 엄청 빨랐어. 나 이제 보조바퀴 떼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떼볼까? 네. 우리는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돗자리에 앉았다. 서연이 준비한 간식을 먹었다. 김밥, 과일, 주스. 맛있어요. 소미가 김밥을 베어 물었다. 천천히 먹어. 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높았다. 기분 좋다. 중얼거렸다. 뭐가요? 서연이 물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저도요.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댔다.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소미가 누웠다. 하늘을 보며. 구름이 이상해요. 뭐가? 저기 토끼 같아요. 어디? 저기요. 소미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도 함께 하늘을 보았다. 정말 토끼처럼 보였다. 진짜네. 그죠? 소미는 웃었다. 저 구름이 우리한테 손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안녕, 구름아. 소미는 손을 흔들었다. 나도 흔들었다. 서연도 흔들었다. 세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잘 가, 구름아. 소미가 말했다. 또 만나. 구름은 멀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구름이 왔다. 항상 그렇듯이 하늘은 비어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소미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서연과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 좋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네, 저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요. 서연은 웃었다. 그렇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 도윤 씨, 네, 사랑해요.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깊었다. 한밤중 모두 잠든 집. 나는 소미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소미는 곤히 자고 있었다. 인형을 안고 평온한 얼굴. 나는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다. 잘 자, 소미야. 작게 속삭였다. 소미 방을 나와 창가에 섰다. 밤하늘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 밝고 둥근 달. 예린아, 나는 중얼거렸다. 아빠는 지금 행복해. 내가 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소미랑 만난 것도, 엄마랑 다시 만난 것도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웃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누웠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다. 세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의 계절을. 에필로그. 1년 후, 소미의 입양이 정식으로 완료됐다. 서류에 이름이 적혔다.
한 소미.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딸이 됐다. 소미는 울며 웃었다. 우리도 울었다. 법원을 나와 세 사람은 껴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하늘은 맑았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소미는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 엄마 아빠 봐요. 응, 예쁘다. 내년에도 또 올까요? 여기. 그럼 매년 오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벚꽃길을 세 사람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 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걷는 한 계절은 돌고 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우리에게도 항상 돌아온 봄날처럼.